미얀마의 근현대사는 군사 정부와 이에 저항해온 민중의 역사기도 합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내윈 혁명 평의회 의장. 이후 26년간 미얀마는 군부 독재 아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합니다. 군부에 대해 불만이 폭발했던 1988년 3월 대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8월 8일을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중심엔 독립영웅의 딸 아웅산 수치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군중들은 환호했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군부는 유혈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군중을 향한 무차별 안사와 폭력,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할 만큼 잔혹한 진압과 또 한 번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다시 군사 독재의 길로 들어섭니다.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지금 8888 항쟁으로 친구들을 잃고 한국에 정착한 소모뚜 씨는 당시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때 시위하는 시위대가 엄격하게 진압을 당했죠. 그때 막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3,000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 세계가 감시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통제시키면서 마음껏 국민들은 죽였던 거죠. 예. 쿠데타 이후 시위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군부 세력. 쿠데타 12일째, 군부는 죄수 2만 3천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이날부터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곳곳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에는 수상한 남성을 잡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는 독이 든 약병을 소지한 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곤의 한 마을에서 붙잡힌 한 남성은 충격적인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번에 사면을 받은 죄수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사면 다음 날, 양곤의 한 마을에서 한밤중에 발생했던 화재. 현장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새벽 3시경 갑자기 발생한 불은 민가 5채를 모조리 불태운 뒤에야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양곤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방화 사건 범인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생길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냥 불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더덕해서 나가보니까 범인을 잡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직업을 딱 뺏어서 열어보니까 군인 신분증이 나오고 그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검색을 해보니까 군인이었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시 죄수 한 명과 함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민간인 복장을 한 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선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88년 민주화 시위 때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물탱크에 독을 넣고 불을 지르도록 사주하고 시민으로 위장해 폭력을 저지르게 한 이들은 바로 군부였습니다. 군부의 대응을 보게 되면 1988년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극우주의자들도 극우주의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강력범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주를 해서 시위대, 그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군부가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차원에서 더더욱 그 수위 높은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 작전을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쿠데타 발발 25일째, 양곤 시내에는 친군부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날 감시 카메라에 잡힌 한 남성. 흉기를 든 채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주변의 다른 남성들도 폭행에 가담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이 남성들이 친군부 시위대의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위 초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날로 커져갔지만 이를 전하는 국영 매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에 대한 체포와 감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국 기자들은 물론 외신 기자들까지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거짓 뉴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2021 ခုနှစ်ဖေဖော်ဝါရီလ 1 ရက်နေ့ကစတင်ပြီးနိုင်ငံတော်ကိုအရေးပေါ်အခြေအနေအဖြစ်သတ်မှတ်ကြေညာပြီးနောက်နိုင်ငံအတွင်းရှိအချို့မျိုးကြီးများတွင်စူပူဆန္ဒပြမှုများဖြစ်ပေါ်လာသည့်အတွက်စူပူဆန္ဒပြသူများကပြန်လည်ဆဲဆိုခြင်းအရာဝတ္ထုများဖြင့်ပြစ်ပေါက်ရန်စခြင်းများပြုလုပ်လာခဲ့ပါသည်ထို့သောစူပူဆန္ဒပြသူများ၏အကြမ်းဖက်တိုက်ခိုက်မှုကြောင့်မြန်မာနိုင်ငံရဲတပ်ဖွဲ့မှတပ်ဖွဲ့ဝင်4ဦးထိခိုက်ဒဏ်ရာအသီးသီးရရှိခဲ့ကလုံခြုံရေးရှင်များထိခိုက်ပျက်စီးခဲ့ကြောင်းမြန်မာနိုင်ငံရဲတပ်ဖွဲ့ဝင်များအနေဖြင့်နိုင်ငံအတွင်းစူပူအကြမ်းဖက်မှုများဖြစ်ပွားမှုမရှိစေရေးလုံခြုံရေးလုပ်ငန်းများကိုဥပဒေနှင့်အညီနေညမပြတ်ဆက်လက်ဆောင်ရွက်လျက်ရှိကြောင်းသတင်းရရှိပါရခင်ဗျာ 만달레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던 2월 20일. 국영방송에선 사망 소식 대신 경찰의 부상을 뉴스로 전했습니다. မန္တလေးမြို့ကောဝိန်စိတ်ကမ်းမှာဖေဖော်ဝါရီလ 20 ရက်နေ့ကခဲများလေးကွာများကျင်းကလေးများဖြစ်ခဲ့ကြပြီးလုံခြုံရေးတပ်ဖွဲ့ဝင်များအားပေးဆိုခဲ့ရမှာတပ်ဖွဲ့ဝင်အချို့ထိခိုက်ဒဏ်ရာရရှိခဲ့ပါသည် 첫 번째 사망자가 된 카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외신은 뇌에 탄피가 박힌 CT 사진과 함께 실탄이 맞다는 의사의 주장을 보도했지만 국영신문은 이 탄피가 경찰의 것이 아니라는 경찰 측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 주류 매체의 왜곡 보도에도 시민들은 SNS를 통해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88년 때와는 달리 미얀마 항쟁은 시민들의 손으로 이미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SNS에 시위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한 여성.
군부는 이제 SNS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SNS와 시위에 참여한 연예인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겸 배우인 루미는 군부에 의해 체포됐고 다른 이들도 속속 체포되거나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배우 민멍군 씨도 수배 중입니다.